어려울 때마다 현자에게 묻는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어려울 때마다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임 회장님은 조원진 대표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누가 권유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설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 언제쯤이었어요? 우리 애국당 창당할 때 처음 만난 거는 강원도 도당 창당대회 때 내 친구 동생이 그 저동적으로 그 창당을 하니까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 당인데 다른 당에 가서 축사를 하면 되느냐 이랬더니 원래 축사는 다른 당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가서 축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축사라기보다는 우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좌파들은 팬티를 벗고 다녀도 흉을 안 보는데 이 우파들은 양말만 벗어도 무리하게 양말 벗고 다닌다고 흉을 보고 서로 헐뜯고 이래서 너무 결백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지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회복하겠다고 노력하는 것까지 좋은데 동지애부터 먼저 좀 발동을 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 연설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서울시당 창당한다고 또 나와서 축사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 이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랬는데 나중에 장충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 하는데 조원진 대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서울시당에도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셨는데 이거 중앙당에는 꼭 좀 나오셔서 외부 인사는 우리 회장님밖에 초청을 안 하니까 와서 축사를 좀 해주세요 이래서 그래 장충체육관 전당대회 할 때 창당대회지 창당대회 할 때 가서 축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할 때 연설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연설할 때까지도 계속 그 당 소속은 안 바뀌었었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원진 대표가 기왕에 우리 당에 와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니까 우리 당원이라 그러면 좀 더 힘이 되겠습니다. 입당을 해주세요 이러길래 그럼 좋다. 입당 조치를 해라. 그래서 입당하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당 당원 우파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당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원 유지하면서 뭐 특별히 활동을 하셨나요 거기서? 그게 지구당 고문으로 있고 또 내는 뭐 당비도 안 내면서도 권리당원이라고 그것도 무슨 지구당에서 추천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권리당원으로 추천돼 가지고 항상 뭐 당 대표 선거고 뭐고 계속 하라 그러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나만큼 고참인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공화당 때부터 계속 그 당의 뿌리로 이어져 왔으니까 당이 수십 번 바뀌어도 나는 그대로 승계당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 나이 맞춤 되는 사람이 지금 현역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정치인들은 나보다 선배 당원이 없을 거예요. 그럼 뭐 그 현지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교류라든가 그 사람한테 말이 막힌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민의당에도 원로급들하고 뭐 많이 대화도 하고 뭐랄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충고도 하고 내가 또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고 나는 항상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당이 너무 변질됐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당을 한 민주공화당 정신을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이가 데려온 사람들은 이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어떨 또 좌파들 민중당 하던 사람들은 다 좌파인데 그 사람들 갖고 다 데려 들어가지고 엄격히 말하면 적자는 다 사라지고 없고 이부 자식들만 나와가지고 지금 말이야 정통 우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정신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나 본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뭉친 그 당원이 아니고 당 정신이 전부가 개인 이기주의에 흐르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뚜렷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나는 봐요. 그 시대에 따라서 적당히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냥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근데 자기들은 무슨 뭐 그걸 통합정신을 발휘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좌우를 통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좌파는 우리 우파 정부,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뒤엎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게 무슨 타협이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타협이 안 된다고. 그 탄핵 정국 때 그분들은 그 원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탄핵 정국 때는 각자 도생이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 국회의원들은 혹시라도 반기문 씨를 대통령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또 김무성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김무성이를 대통령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느냐. 그래도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무성이를 국회의원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탄핵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을 거고 또 유승민계는 나름대로 김무성이는 이미지가 그런 나름대로 그 당원들 중에는 보수 색깔이 좀 더 많고 자기는 개혁 색깔이 더 많다고 자신은 자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대선을 하면 대권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로 꿈 같은 생각에 각자 전부 자기들 욕심대로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감나무에 올라가서 뭐 감 떨어지고 감 떨고 나니까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은 다 주워가고 내려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지경이야.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나니까 엉뚱하게 강력한 좌파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낚아챈 거요. 그러니까 김무성계나 유승민계나 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진 않아도 그래도 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당의 서열로 봐가지고 나한테 안 돌아오겠느냐 하는 그런 꿈을 가졌을 거고 그러니까 각자 전부 자기들 계산을 오면 자기들이 가장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했는데 결국은 좌파들의 그 강력한 단결력에 밀렸지. 그래서 엉뚱하게 문재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쪽에 연설하시고 하셨다가 당에 들어오셔서 뭐 그 이후로 사건도 많고 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소음 이런 거 있는데 그 임 회장님은 그동안 왜 조원진 대표님하고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부터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는지는 보도를 통해서 또 좀 지켜봤고 또 황병태 의원하고 같이 정치를 할 때도 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이래서 뭐 괜찮은 젊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쭉 같이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이 개인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너무 심한데, 조원진이 이 사람은 말이야,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라 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남들이 보기에는 군인들이 뭐 그냥 정치를 막 그냥 총칼로 빼앗아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쫓을 사람도 없고 평생 탄탄한 군인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 장성까지, 어려운 장성까지, 장군까지 돼가지고 그거 말이야,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결심들이 섰을 때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 내가 이거 실패하면 그건 역적이야. 그 죽는 거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그 정말 살신성인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정치인들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나름대로 말이야, 조원진이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지금 말이야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5선 국회의원이 될 거고, 5선쯤 되고 나면 당대표 내지 원내대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걸 박차고 태극기 세력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정말 자기를 버리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정치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 본심이 궁금해서, 조 의원, 당신 뭐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당신도 이제 출세 길이 열려 있는데 뭐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이 고생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태극기 집회 든 순수한 백성들인데 뭐 정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누군가는 앞에 이끌어주고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디 불리하고 유리하고 뭐 이거 따져가지고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거는 할 수도 없고, 이분들하고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사상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의 신념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조원진이가 나보다 나이 어려도 나보다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오구 됐을 때 조 대표가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같은 원로분들이랑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원로들이 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조원진이를 싫어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 솔직히. 그래서 그 용기와 신념만 애국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 나이 많은 원로들도 누구 한 사람도 조원진에 대한 불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리고 당원들 분위기를 보면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부당하지만은 그게 앞장서서 지도해주는 조원진 대표에 대한 그 사랑도 엄청 강하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일본 밖에서는 뭐 조빠다, 뭐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말도 들을 만큼 정말 조원진 대표를 따르는 마음들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지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양면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를 본다나 이런 댓글에 막 우리를 이제 조 대표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어르신들은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참 그래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조원진의 본심을 몰라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우파 단합에 협조를 안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젊은 친구가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고도
그 원로들 만나면 아 그런 사람을 왜 좋아하느냐 이랬는데 내가 만나본 조원진이는 대통령병에 걸린 게 아니고 또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한테 떠밀려서 하는 거다. 당의 중심이 대표가 당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엎칠 수 있는 합칠 수 있는 명분만 주면 언제든지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상대방들이 받아주질 않고 태극기 세력은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그럼 당의 대표란 사람이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혼자 그냥 배신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우파 단합을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옆에서 내용을 다 지켜보니까 조원진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파 후보들에게 있는 거다. 우파 후보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끌어들여야 될 건데 안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다. 사실 뭐 이번 사태나 또 우리가 2019년, 2020년 제일 어려웠던 게 박 대통령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임 회장님은 메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영아의 장난이라고 봐요. 근데 박 대통령 뭐 2019년 9월달에 뭐 유영아 대표가 유영아 변호사가 와서 박 대통령 비디오 하라고 했는지 하면 어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 유영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준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정권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고민에 유영아 보고 유영아는 그때 당시도 소속은 국회 국민의힘 당이니까 국민의힘 당에 있는 지도층 보고 우파를 다 안으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아니 그 전에 2019년 9월달에 조 대표님 보고 홍문종 그 들어오고 막 이랬으니까 비대위를 하라고 우리 공화당에서 당명도 바꾸고 뭐 비대위를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유영아 가지고 그거 박 대통령이 비대위 하라고 했다는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이 그렇게 가볍게 당명을 자꾸 바꾸거나 노선을 바꾸거나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 평상시에 그분이 걸어온 길이라든가 대통령 하기 전부터 대통령 할 때 쭉 보면 그렇게 가볍게 처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무게가 아주 무거운 그런 정치인이야. 그런데 당명 바꿔라, 비대위 만들어라 그렇게 일일이 말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변질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간다고.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키려면 거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런 거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일부분의 지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을 해서 내 편이다 하고 품 안에 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세월을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투쟁을 했는 분들인데 그 노고를 무시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처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당명 바꿔라, 누구를 대표로 세우라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해. 유영아 입장은 뭘까요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유영아 너무 철부지해. 그 욕심을 단방에 거두려 그러면 될 것도 안 되거든. 그럼 조금 더 느긋하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태극기 집회하는 애국자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정말로 세력화됐을 때 정치권에서도 유영아라는 사람이 중간 매개 역할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면 모시러 올 텐데 너무 다급하게 당장 성과 위주로 자기가 생색 내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노출시켰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저 이제 거의 사양길로 가지 않겠느냐. 내 남은 젊은 사람들을 보고 앞길에 악담하는 것 같아서 그 할 말은 아닌데 앞으로 저런 식으로 처신해 가지고는 큰 영광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나는 봐. 뭐 우리 공화당 당원이고 또 역사를 이렇게 아는 입장에서는 참 진짜 정말 의심도 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모든 사사로운 생활을 다 저버리고 열심히 투쟁하는 태극기 세력들, 비단 우리 공화당뿐 아니라 여러 갈래로 좀 갈라져 있는 태극기 든 애국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또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 그러면 국진당에 걸쳐가 있을 게 아니고 과감하게 탈당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함께 해야지. 그래서 당장에 정치 계산을 보면 자기한테 이득이 없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국민의힘당 소속이라고 해도 그 뭐 지나친 욕심이겠지. 유영아 정도가 우리 공화당이 안 됐으면 유영아라도 태극기를 좀 묻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큰 당으로 일로 갖고 절로 갖고 하는 그런 머리 계산하다가 결국은 태극기도 멈추고 본인도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유영아 입장에서는 국민의 짐당보다 더 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우리 공화당이라면 당장 오지. 당장 올 사람이야.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받아온 게 이러니까 우리 공화당 오는 걸 다 두려워하고 안 하지만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극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공화당은 같이 합치고 태극기가 전체를 뭉쳤으면 저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국민의 진당하고 겨뤄서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유영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치마폭이 넓은 사람이 못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그 여기에 같이 합류한다고 해서 태극기 세력을 하나로 뭉칠 수도 없어. 그건 자기도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박 대통령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태극기가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애국운동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한다. 그러니까 태극기들을 한테 멈추도록 설득을 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뭉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었지. 그럼요. 근데 너무 뻔한 답을 너무 진짜 사리사욕. 근데 국진당에서 태극기를 극우다 이래가지고 매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또 태극기가 성공을 하면 자기들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배신자들이 또 배신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기 보신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 태극기를 극우로 몰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태극기를 극우로 매도하는 것은 자기들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그런데 그럼 유영아 입장은 어떠냐? 유영아는 자기는 국진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니까 그쪽이 아직도 세력이 더 크니까 그쪽 편을 드는 척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겠죠. 뭐 그건 뭐 당연한데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게. 근데 그게 문제가 결론은 박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셔 갖고 한마디도 안 하고는 이런 원인이 되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중간에서 유용하면 코디네이트를 좀 잘했으면 박 대통령이 저렇게 또 다른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박 대통령 뜻인지 유용하 코디네이트 잘 못해주지만 어쨌든 저건 유용하의 처신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저는 좀 조원진 대표 같은 사람이라면 조원진 대표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박 대통령도 저렇게 또 다른 감옥수 같은 생활을 하는 나는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소위 일컬는 그 애국 시민들이 처음에 창당으로 가는 것이 너무 성급했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때 창당을 했기 때문에 내버릴 수도 없고 다시 당명을 바꿔가면서 계속 정당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냥 시민단체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 성질급하게 그때 태극기 세력들이 많이 거리에 나오니까 이 정도라면 우리도 정당으로서 충분히 세력화 될 수 있다. 지금 정강훈 목사가 자기 도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아. 정치는 정치 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단순한 애국심만 가지고 정치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은 솔직히 정치적인 술수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 술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 못하는 거예요. 번번이 당하지.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는데 최소 국회의원들이 박대 탈퇴시키면 며칠 안에 60일 아닌가? 3월 10일 며칠 30일 아닌가? 그렇게 5월 9일 했으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 아닌가?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저는 몰랐지만 왜 그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이렇게 급하게 선거가 되는 걸 법을 아니까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막상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태극기 든 사람들로 선거에 나가자.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을 거고 지금. 근데 이게 정치라는 건 어차피 현실 정치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엄연히 실현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태극기 파는 단 10명도 없어요.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다 비난 가고 몸살고 있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은 여기 합류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정당을 하려면 그래도 의석을 가져야 우선 1차적으로 힘이 생기는데 의석이 뭐 조원진 의원 한 사람만 시작해가지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설사 있어도 오기가 두렵지. 내 정치의 앞길이 보장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안하니까. 그러고 대개 지금 그 공천 받아가 있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천 받은 사람들이야. 국회 진출이. 그러면 자기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보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태극기가 주장하는 일이 옳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류를 못하지. 그러면 이 정당이라는 게 상당한 성공하기 어려운 길을 너무 빨리 정강요의 때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냥 애국심만 발휘하고 말아야 되는데. 워낙 뭐 그때 너무 불법이고 억지고 하니까 다들 그냥 그 마음은 뭐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의 색깔이 있고 또 호불호가 있다고. 정당은 정당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나빠할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국자도 나라가 이래만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정당의 색깔에 대해서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야당이 분열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도 한다고. 그리고 정당이 아니고 단순한 애국심만 가지고 시민운동으로 했으면 더 외연이 넓게 확대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단체가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 공화당이 뭐 정당이든 뭐든 남아있지 시민단체라고 해갖고 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박 대통령 이제 나오셔서 그 희망은 없는 것 같은데 24년도 총선은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런 건 어떻게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망?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돼. 저도 잘하네요. 왜냐하면 되게 정권 바꿨잖아. 아니 40만 당원이 안 찍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도 없고 또 40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6만 당원이라도 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찍고 안 그러면 조원진 대표를 지지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지. 그런데 최악의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애국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다른 우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성공하기를 아니, 뭐 저도 바라고 아니 안 그러니까 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야 되고 협조하되 그 대신 내가 볼 때는 항상 위태로운 게 언제 쟤네들이 반격을 해올지 그게 걱정이요.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이 막아낼 만한 지지 기반이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급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야. 그게 목숨 걸고 윤석열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도 구구라고 그냥 몰아붙였던 애국 우파들이 도움을 줘야 정권 유지가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뭐 결국 박 대통령하고도 박 대통령한테 가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하는 말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윤석열이가 시킬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박 대통령 힘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언제는 박 대통령 힘을 필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박 대통령의 힘을 본인도 받았다는 걸 느끼지 않겠느냐. 박 대통령이 메시지만 내보냈어도 대통령 안 돼요. 윤석열이 탄핵의 주범이다 하는 메시지만 보냈으면 절대로 대통령 안 된다고. 근데 묵시적으로 별 수 없구나. 그래도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존립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은 배려에 의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걸 아니까 사저에 방문해가지고 일단은 하회 제스처를 한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내가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까놓고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따지고 보면 자기가 오늘날 대통령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는데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문재인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칼춤을 치라고 그럴 때 칼춤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때는 뭐 윤석열이가 무슨 그러니까 윤석열이 혼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뭐 아니 국무총리인 말이야. 한교안이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로 임명한 그 사람도 법으로 안 되는 거 분연히 알면서도 말 한마디도 역사에 남겨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윤석열이가 최고 권력자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해봐야 자기만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거부하려고 생각 안 하고 좋아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명하게 처신한 걸로 나는 봐. 하여튼 뭐 그때는 하여튼 뭐 뒤 생각 안 하고 좋아서 했겠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러나 나오고 지금에 와서는 그러나 대통령 하면서 이제 대법관, 헌법재판관 13명이 다 바뀌고 9명이 다 바뀐다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놓고,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몸담은 것이 아니 그러니까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재심 청구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해줘야 재심 청구의 길이 뭐 법관의 판단은 반드시 검사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많으니까 뭐 자기가 명예회복 시켜준다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고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재심 청구해서 헌법 위반도 돼 있고 대법원에서 다 재심 청구해서 법률적으로 다 무죄가 날 수 있는지. 그거는 윤석열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분위기를 만들어줘. 아니 그러니까 기초를 만들어줘야지. 법관들의 사상 저기로 그 사람들이 뭐 좌파들하고 타협한다는 식으로 어지중간한 중도 인물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좌파들이 공갈 쳐가지고 또 저편으로 만들어버려. 지금 뭐
그런데 지금 조각하는 걸 보니까 웬만하면 말이야 이명박이 같은 경우는 막 좌파도 집어넣고 응? 타협한다 그러고 통합정치 뭐 협치 그러면서 근사한 말로 내놓고 말이야 어중간한 놈들 갖다가 장관도 시키고 자리 주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그래도 확실한 이념적으로는 자유우파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하도 난리 치니까 도리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선명한 사람 해야지 중도를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도 그래. 뭐 대개 쟤네들이 뭐 개딸들 의원이 난리 치니까 좌파들도 일로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도리어 선명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저도 뭐 보면서 위로를 삼아요. 그걸 가지고 결과론을 보면 그때 이재명이 되고 진짜 국민진당 쪼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과론이니까 아유 그래도 윤석열 근데 아직은 저놈들이 소위 우파 쪽에서 얘기하면 좌파들이 아직 기가 안 죽었어. 어?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어? 선거에 정거도 진 거 기분도 안 들고 저 사람들은 억지를 지금 부리고 앉아서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검사공화국이 되면 어땠고 판사공화국이 되면 어때? 그 사람들이 죄 안 진 사람 잡아가는 거 봤어? 아, 죄를 전환 안 하고 죄 있는 거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검사공화국이다. 아니 무슨 검사공화국이 아니 지네들이 그거 들켰잖아요. 시컨했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진짜로 정치 보복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쪽에도 지금 정치 보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민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똑 떨어지게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금 저지르고 나는 그 좌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장들이 법이나 관행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거 죄 되는 줄 몰라. 내가 이상해. 하여튼 다시 임 회장님이 조원진 대표님한테 힘을 좀 줘보세요. 응? 정말 나 같으면 확 때리치고 싶겠구만. 정치인이라 또 남자라 또 기분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조 대표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덕담을 한번 해줘보세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걱정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국민들이 정말 하나같이 전략적으로 정치인들을 다루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전부 개인 욕심과 결부해가지고 도둑놈이라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지해주고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했다가 솔직히 지금 말이지 180석 뭐 172석인가 이제 줄었지만은 172석 가지고 있는 더불어당 국회의원들 지금 말이야 헌법 국회법 다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막 밀어붙이면 이 사람들 다 기억했다가 국회의원 하나도 안 시켜야 돼. 한 사람도 안 시켜주면 절로 버릇 고치는 거요. 정치 잘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표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표로. 그 사람들한테 표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국힘당 무조건 다 표 주라 그거 아니요. 국힘당도 어리벙벙하기 말이야. 애국심도 아니고 안 가지고 자기 그냥 권력이나 누리고 국회의원 자리나 그냥 계속할 그런 욕심 가진 사람들 딱 봐뒀다가 몸을 사리고 애국을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찍고 그 어리벙벙하게 말이야 개인 사욕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는 집에 가라. 공직에 나오지 마라. 가감하게 심판해야 돼.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나라 정치는 절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공화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공화국 그대로 돼야 돼.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나쁜 짓 하고 썩은 사람들 그냥 놔두면 정권 끝난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돼. 다 형무소 보내야지. 그래야 건절되는 거 아니요? 뭐 비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 사람들만 잘못하는 거 잡을 게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사람들 말고도 지금 국진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나 또는 고급 관리들 무조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잡아야지. 다 엄격히 법대로 다스려야 돼. 그래가지고 법 기각만 확립이 되면 불법 행위는 안 할 거 아니요. 다음에 누가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요. 그러고 대통령 시켜서 했다? 대통령 시켜서 해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라도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 다 처벌했다고. 아, 그때 그랬어요? 아, 그럼. 지금은 못 하잖아요. 어? 지금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안 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안 하지. 우파에서는 그 했다고. 왜냐하면 검찰공화국이 돼야 된다는 건 뭘로 얘기되느냐. 전두환 대통령 독재했다 그러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때 최삼촌 이규강 헌병감 출신인데 전두환이 군에서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정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봐도 되는 그 사람 구속시켰다고. 응? 그러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황태자라고 불리는 박철원이도 구속시켰고, 그 다음에 아니 김영삼이 아들 구속시켰고, 또 김대중이도 아들 셋이나 다 구속시키고, 천암도 구속시키고, 측근들 다 구속시켰잖아. 그러고 김영삼 뒤에 이명박이도 친형도 구속시키고, 만사 형토이라는 별명 벌었던 문재인 때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만 경우도 없이 무조건 하지 마라 못하게 압력을 넣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말이야, 정말 사상이라는 게 개떡 같은 사람들 말이야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야, 검사들 불러다 놓고 노골적으로 말이지 인사 불이익을 주고 말이야. 이런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없는 정부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형무소 가야 돼. 그 월권 행위만 가지고도 범죄 은폐해주고 범죄 수사 못하게 한 거 권력 남용 아니냐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다 형무소 가야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저들이 뭐 앞장서서 칼춤을 췄지만 막상 지금 자기네들이 자리 잡고 자기네들이 한 짓이나 문재인 한 짓을 좀 제대로 알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검사하고 법원만 정치색으로 놀지 말고 정도의 길만 가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던 거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기관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엄령이나 뭐 군인들이 나와서 강압 정치 안 해도 데모도 불법적으로 하는 거, 노동운동도 불법적으로 하는 거, 교사들도 불법적으로 교사운동 자기 일단하는 사람 있으면 법대로 처벌하고, 그 다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딱딱 판결만 해주면 안 한다고. 그 법치가 확립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제기를 갈 수 있다고. 그냥 결과론을 보고 좀 아쉽긴 하지만 법을 아는 인간들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잘 해주길 바래요.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짓을 하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조심을 한다고. 지금 검사들 말이야,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불이익 당하고 사표 냈잖아. 다른 직장 같으면 그냥 한마디씩 다 공격을 하고 그만둘만 한데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공격하다가는 잘못하면 또 내가 제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몸조심한 거예요. 그나마 검사들이 문재인 때 신났던 인간들이 이번 인사 때 다 뭐 아니 그래도 이번 인사 때 옛날에 수사 기피했던 사람들 또 문재인 정부에 그냥 아부해가지고 그
추미애 사백 노릇, 네. 박범계 사백 노릇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연구기관에 가서 공부해야지. 응? 아, 그 사람들이 무슨 수사할 자격이 있어? 정치검사인데. 의외로 응? 순순히 근데 그걸 말하는 가지고 말이야, 뭐 윤석열 사단이다. 아니, 윤석열이 언제 그렇게 뭐 사단을 거느렸어? 내가 볼 땐 윤석열이 아는 검사, 아, 700명 중에 70명도 모를 거예요. 아니다. 특검 때 했던 인간들이 다 올라가고 저도 진짜 미쳤구나. 어? 윤석열하고 같이 특검 때 그 재판할 때 했던 인간들 다 아니. 많이 성질이 됐어요. 아니, 그런데 윤석열이 그때 검사할 때 특검 때 수사했던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하고 같이 힘을 안 실어줬으면 윤석열이 못하는 거요. 그리고 윤석열이 총장 때 다른 검사들이 호응해줬기 때문에 조국이 부인도 수사를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윤석열 뜻을 따라서 법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당연히 보상받아야지. 그러고 불이익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당연한 보상이요. 연수원에서 제가 기양살이 하고 있다고 유튜브도 했는데 하여튼 뭐 결과론이니까 개가 천선해서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회장만이라도 조원진 대표를 믿고 또 밀어주신다 생각해서 제가 좀 관심. 나아가 볼 때는 우리 당원들이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조원진 대표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조원진 대표를 따르는 마음도 다 좋은데 그 마음이 너무 지독히 강해서 동지들 간의 단합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라고 얘기했다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도 호응을 안 해주면 저기야 그냥 성질내고 등 돌린다고 그러면 가만 놔두기만도 못하잖아. 가만 놔두면 그래도 야 이놈들 보니까 말이야 이거 국진당 얘들은 말이야 희미해 이거 안 되겠어. 공화당 얘들이 말이야 좀 키워줘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찍을 수도 있는데 싸움하고 나면 에이 그거 아무게 미워서 나는 공화당 못 찍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안 있다가 처음부터 안 오는 사람보다 낫잖아. 왜? 같이 고생했던 그 추억은 다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그래도 우리 편이 또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강하게 비판해 버리니까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 오고 싶어도 못 와. 내가 그 몇 사람 물어보면 야 와라. 응? 그 뭐 홍문정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응? 그냥 떠났는데 이제 홍문정이 거짓말한 거 드러났잖냐. 그럼 와라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거기 가요. 응? 당원들이 워낙 이제 외롭고 하니까 많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성격이 안 좋거든요. 근데 국민의 지지도를 가지고 따지면 어쩌면 악에 바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 그러나 정말 정의로운 그 감정 하나를 보면 아주 당당하고 우리가 아니 아무런 위축감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올바른 정의감을 가지고 또 개인 사사로운 욕심 없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몸을 던져서 애국하는 사람들 없어. 그러면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지. 동교사 안 해주더라도 말이야 그 욕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언젠간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고. 존경받을 만한 늙은이는 못 되더라도 천대받을 짓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참 똑바른 정신을 가지시고 똑바른 말을 해주시고 그런데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이든 뭐 단체 생활이든 간에 소위 인심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면 내 인기를 생각하면 남한테 좋은 소리만 해야 되지 나쁜 얘기 못 한다고. 근데 나는 어떤 단체에 가더라도
누구 보고라도 잘못되는 거는 잘못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나는 이제 뭐 살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출세할 일도 없고 내가 무슨 표를 많이 얻어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잘못 가는 길은 이 얘기를 해줘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원색적으로 하시진 않으시고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어릴 때는 좀 말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당원 교육을 좀 했으면 싶어. 당원 교육을. 네, 저도 왜냐하면 집회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항상 청중들이 고생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하면 얼마나 저기 앉아있기가 힘들겠나. 강사의 그 회의실만 해도 4, 50명은 앉을 수 있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매일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한 2~3시간씩이라도 당원들에게 기본 교육, 우리가 동지애를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리고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당원의 기본 자세라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오랜 시간 저녁 늦게 말씀 감사합니다. 잘 해서 동지들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